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물론 큰 돈을 들고 와서 발행시장에서 이 기업이나 기관 같은 곳이 발행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곳에서 증권을 사왔지만 지금 당장 내가 현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을 현금으로 바꿔야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주식이라면 내가 지금 발행되자마자 증권을 사왔지만 주식을 사왔지만 이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미래가 암울해.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현금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쵸? 또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미래에 그 이자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나 당장 돈이 필요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증권을 받아왔지만 발행되자마자 투자를 했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증권을 원하는 누군가한테 팔아야겠죠. 나눠서라도 팔아야겠죠. 자잘자잘하게 나눠서라도 한 장 한 장 단위로라도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일반 개인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당연히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도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자 투자하고자 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발행된 증권이 필요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곳이 바로 유통시장이고,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 증권들을 사고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유통시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너 그 증권 갖고 있어? 야, 나도 그 기업 증권 갖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 좀 팔아도 되니? 나 좀 사도 되니? 라고 해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유통시장은 존재하게 되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발행시장이 아니라 이미 발행된 것을 두 번째로 거래하게 되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볼 수 있고, 거기서는 기업들이 누구나 조건에 맞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두 번째 시장은 당연히 이미 발행된 것을 거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발행되자마자 두 번째로만 거래해야 유통시장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미 발행된 것을 거래하기 시작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유통되어 있는 증권을 거래한다라고 해서 유통시장이라고 하고, 다만 발행시장에 비해서는 두 번째로 일어나기 때문에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을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는 자유롭게 주식거래소에서처럼 왔다 갔다 사고팔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유통시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유통시장에서 아무리 거래가 일어나도 그 증권에 적혀있는 최초에 발행한 기업 또는 국가, 이런 것들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건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S전자의 상품을 바로 S전자로부터 사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중고로 또는 누군가로 총판매업자한테 거쳐서 산다고 해서 그 상품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나 AS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은 S전자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것을 최초에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만약에 채권이라면 누가 빚을 갚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누가 주는가, 이자를 누가 주는가,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유통시장에서 계속 거래를 한다고 해서 이 발행인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걸 갖고 있는 소유자만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게 발행되는 단계,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첫 번째 발행될 때 발행가액, 액면가액, 그 증서에 손수 적혀 있는 그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거래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유통시장에서 시장 가격으로 우리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또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으로 유통시장에서 발행가액 또는 액면가액과는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발행시장 할 때 이 발행시장은 특징은 증권이 최초로 발행되는 곳, 즉 주식, 채권 같은 것이 최초로 발행되는 곳이고, 그때 당시에 조건이 정해져서 그 증권의 조건이 그 서류, 문서 안에 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되자마자 매입하는 자격을 갖춘, 발행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 매입할 수 있게 되는 시장이다, 특수한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고, 순서상 발행되자마자 처음으로 거래되는 곳이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마켓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은 영어로 세컨더리 마켓. 자, 이제 이미 발행되고 난 다음에 그 증권이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에 적혀 있는 가격이 아니라 이제 그 시장이 변동에 따라서 그 증권이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주로 보통은 이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가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오해할까 봐 덧붙이자면 당연히 이런 증권들을 거래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법정 내 자유지 마음대로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덧붙일게요. 왜냐하면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금융자산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자, 이 증권이라는 것에 결국엔 여러 가지 조건문들이 써져 있고 뭐 이자를 얼마를 준다, 배당은 언제 준다 이런 조건이 써 있는데 그것들은 발행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자, 유통 시장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두 번째 시장으로 넘어왔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발행될 때 정해진 증권의 조건이나 이런 규칙들은 당연히 유지가 되는데 다만 유통시장으로 넘어와서 시장에서 이 증권은 얼마입니다. 얼마 정도 가치로 변했네요. 처음이랑 다르게. 에 따라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보는 그 가격, 시장 가격은 변동을 해서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시장 가격이 아니라 액면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발행될 때 정해진 조건을 반드시 유지가 되니까 살펴봐야 되고 요거는 채권에서 추가적으로 주식도 주식에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